판도라입니다. 집합건물 공동주택 회계 및 관리 전문 카페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이 슬슬 가니까 여러분들 막 업무가 엄청 많으시죠? 저희 그 단톡방에서 이야기 나눈 건데요. 자, 2024년 12월에는 뭐를 해야 되고 2025년 1월에는 뭐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 내용을 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에 일단 부과하셨죠. 부과하실 때 이전에 틀린 부분 확인을 좀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과 오류라던가 회계 오류 확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고, 만약에 틀렸으면은 수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제 출근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출근부 아니고 지문인식이야. 그럼 뭐 굳이 만들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2025년 근로계약서 금액 변경 시 계약서 변경해서 직원들 도장을 받아야 되겠죠. 저희가 예산을 이제 짰고요. 그 예산에 맞춰서 급여를 이제 인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급여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근로계약서를 써서 우리 직원들한테 도장을 꼭 받고 사본을 나눠주셔야 되겠죠. 사본을 안 나눠줘도 문제, 우리 임금 명세서를 안 줘도 문제, 근로계약서를 안 변경해도 문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화일 표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2025년 거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여러분 폴더 다 만들고, 저는 사실은 예전에 제일 이게 귀찮았던 것 같아요. 화일 표지 만들고 뭐 화일 만들고 막 2025년에 해야 될 거 사용할 내용만 만들고 이런 게 저는 좀 많이 귀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그리고 2024년 서류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도 막 바쁘다 보니까 막 발송이나 수신 문서 같은 거를 저를 정리를 잘 못하고 막 나중에 막 받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조금 번거롭기는 해요, 여러분. 번거롭기는 한데 어떻게 했었냐? 저기 발송 문서, 특히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발송이라던가 아니면 수신 문서 있잖아요. 그 철 있잖아요. 그 철을 저는 엑셀로 만들었어요. 엑셀 대장으로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쭉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가 막 찾을 때 사실 종이로 해놓으면 막 찾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엑셀로 만들어 놓으면은 엑셀 그 발송 철이나 엑셀 수신철, 그리고 기한 문서철 이런 거는 저는 엑셀로 만들어 가지고요. 요거를 찾기 쉽게 나중에 이거 찾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2024년에 혹시 누락된 서류라던가 결제받지 못한 서류라던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 서류가 있다 그러면 착착 서류함에 정리를 하셔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죠. 2025년 걸 꽂아야 되니까 2024년 거는 이제 좀 가까운 곳에 보관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정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2025년도 이제 만 30원이죠. 최저임금을 게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게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모두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둬야 돼요. 취업 규칙도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둬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는 승인을 11월에 이제 받았죠?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 승인받은 예산 내역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12월분 내년도분 그 연도 2월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뭐도 해야 될까요? 2025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또 예산 입력할 수 있으니까 해야 되겠죠.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사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소장님하고 출납 담당자 외가 직접 그게 있는지 보는 거죠. 우리 뭐 비품 같은 거 있잖아요. 직기비품, 공기비품 이런 게 있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옆에다가 도장을 꽁꽁꽁꽁꽁꽁 이렇게 찍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025년 이제 1월이 되면은 뭐를 해야 되냐? 이제 1월 연도 2월 및 연도 생성을 하는데요. 보통은 2025년 거 해야 되니까 수납 뭐 잡는 거 연계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전표도 입력해야 되고 하니까 이때 연도 2월 하고 연도 생성합니다. 다만 연도 2월을 했을 때 당기순 이익에 대해서 입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12월분을 부과 완료를 한다면 다시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다시 연도 2월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2024년 이제 12월 부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4년 12월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서 회계 감사를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내역이 있다 그러면 11월 달에 한번 봤는데 그때 못 고쳤다. 혹은 또 12월에 틀렸다. 그러면 틀린 내역이 없도록 확인 후에 부과하셔야 됩니다. 관리의 총이익이나 미부가 관리비가 0원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부가 관리비가 마감됐을 시점에 0원, 관리의 총이익은 월별이든 아니면 그 달 거든 모두 다 0원이어야 한다. 단기순이익과는 다릅니다. 누락된 비품이라던가 성급 비용을 확인하시고 혹시 내가 더 많이 부과를 한 미지급 비용이나 덜 부과한 예수금 금액이나 이런 금액들이 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누락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일반 관리비를 원래는 1,000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800원만 부과했어요. 그러면 200원을 더 추가로 부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2월 31일자로 법인세 가결산 전표 입력을 하는데요. 제가 왜 이거를 1월달에 12월에 안 하고 1월에 할까요? 날짜는 12월 31일이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세 가결산 전표가 1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1월 달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12월 30일 날 법인세 가결산 전표를 입력하라는 겁니다. 다만 수익사업을 하는 단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데 법인세 비용 대에 선납법인세, 선납주민세 이런 거 처리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법인세와 선납법인세, 선납주민세 이런 거 먼저 낸 돈, 낼 돈, 이미 낸 돈, 이거는 낼 돈 이렇게 해서 어떤 게 더 큰지 해서 미지급금이든 미수금이든 잡아서 계산해 놔라라는 거죠. 왜 그러냐? 자, 이 법인세 비용이라는 거는 2024년도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요때의 관리회 비용이라는 거죠. 요때의 관리회 비용이 법인세 비용을 전표를 쳐야만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거나 과소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전표를 입력해 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법인세와 부가세를 확인을 합니다. 1월 보통 이거는 이 부가세는 1월에 하고요. 법인세도 실질적으로는 내가 한 것과 우리 그 업체에서 우리 세무 업체에서 한 거를 확인을 하죠. 왜 법인세를 확인해야지 법인세 비용을 낼 것이고 부가세는 25일까지 4분기 거를 납부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중 이자 수입 내역 누락 없는 거 모두 기대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요, 저는 그 다음날 확인하니까 안 나왔는데 또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이 퇴직소득연금에 대해서 이자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혹시라도 내가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혹시 확인하지 않은 게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잔액증명서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본인 전임자가 잔액증명서를 팩스로 받았답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안 되죠. 원본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월 결산서에 반드시 원본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자 수익 누락 없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원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여러분 어떤 은행에서는요, 내가 우편으로 신청을 해놔요. 우리 쪽으로 해서 보내주세요 하면은 우편으로 매달 보내주는 것도 있고요. 그런 서비스를 하지 않는 곳은 내가 직접 가서 받아갖고 와야겠죠. 자, 연말정산 우리 직원들에게 홈택스 일괄 출력 신청할 때 우리가 우리 직원들을 다 입력해야 돼요. 1월 10일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연말정산 관련 자료 제출하도록 또 공지를 해야 되겠죠. 내가 요 홈택스로 당신들 이름을 입력을 해놨으니까 당신들이 내가 뽑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거를 받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연말정산 홈택스에 없는 자료들은 우리 직원분들한테 직접 가지고 오시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죠. 자, 1월 말일까지 간이지급 명세서 기타 일용 사업소득에 대해서 간이지급 명세서 매달 제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반기 상용 근로자 7월부터 12월분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2026년부터는 상용 근로자의
상용 근로자의 간이지급 명세서, 역시 근로소득에 관한 상용 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가 2026년부터는 매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부가 후 결산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요, 1월에 급여가 변경이 되면은요, 월 보수청에 변경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특히 뭐 국민연금은 안 하더라도 건강이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변경될 때마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들의 격리분들이 이렇게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변경 신고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외에 여러분들이요 또 추가할 업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여러분들 그 글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글을 안내해 드리는 거는 저도 생각하고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상도 찍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해야 될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많은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